대학에 합격시키자가 우선입니다. 그게 안 되면 이 업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합격시키는 방향으로 무언가를 하고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면접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학생은 충실하다, 열심히 한다, 우리 학교에서 잘하겠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안녕하세요. 입시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이경보라고 합니다. Yeah, I'm so fresh like the morning. Mouth wide open like they yawning. Every time they see me, they in G-Shock. Homie, this is too far. Homie, I feel too alive. You can see me like Illuminati. You can see me like Illuminati. But I'm shining so bright, so.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고등학교 때는 존재감이 없다?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고요. 약간 무존재 같은 느낌이 굉장히 컸어요. 게다가 이제 공부에 좀 취미가 있고 열심히 해야 될 마음이 있었더라면 훨씬 그래도 나았을 텐데,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왜 해야 되지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좀 삐뚤어져 볼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공부를 안 하는 게 이제 문제처럼 그렇게 느껴지던 시절이라 실제로 이제 전교 꼴찌도 해보고 뭐 일부러 한 적도 있고요. 왜냐면 어디까지 떨어지나 보자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대학교도 그냥 점수 아주 낮았었는데 어찌어찌 맞춰서 가긴 갔고, 그러다가 군대에서 좀 많은 걸 느꼈고요. 이게 저보다 한 4개월, 6개월 먼저 들어온, 뭐 저랑 뭐 나이도 거의 똑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힘들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거를 보고 약간 투영이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저만 힘들면 되거든요. 만약에 제가 대학생이고 대학교를 졸업했고 나이가 30이고 40인데 제 할 일을 못 찾고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면 저만 힘든 게 아니라 저희 가족들이 같이 힘들 거잖아요. 그때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0일 남았을 때 호익책을 들고 군대에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이제 훈련 뛰면서도, 훈련 뛰는 게 진짜 이렇게 뛰면서도, 이렇게 총 들고 뛰면서도 이제 단어 이거 보고 이렇게 뛰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 막 몇 시간씩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군대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100일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었고, 졸업하고 토익을 봤는데 490점 나오더라고요. 하루에 2시간 하고 제대하고는 하루에 한 6시간 했는데 굉장히 말도 안 되게 낮은 점수가 나왔어요. 근데 했습니다. 다시 기술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냥 그걸 했죠. 하니까 그 다음부터 한 달에 100점, 그 다음 달에 100점, 100점, 100점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900 이상까지 쭉 가고 영어 강사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교육계에서 쭉 이제 있어 왔던 게 지금까지 이어졌었던 것 같고요. 군대 선임들에게 좀 감사한 마음이죠. 물론 뭐 제가 잘못해서 혼난 적도 많지만 어쨌든 혼내주셔서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별로 안 바뀌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저희 측에 이제 오는 학생들 중에 학생은 의욕이 많지 않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막 거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끌고 가기를 원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많이 계십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학생이 자기가 할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스스로 읽어보고 질문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럴 만한 시간이 없거나 여유가 없거나 동기가 없거나, 그래서 그게 선생님이 아무리 끌어준다고 해도 선생님의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단순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거의 뭐 보육, 교육 그런 느낌으로 넘어가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런 학원에 있었어도 물론 뭐 성적이나 이러면은 더 좋아지긴 하겠죠. 이제 거들어 주시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제가 바뀌는 거는 그 정도 가지고 안 됐었던 거는 같습니다. 일단은 결핍이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무존재 느낌? 일종의 폐인 생활 한 6년, 7년 정도 했어요. 고1 때부터 대학교 2학년, 그 다음에 군대까지. 그렇게 해보니까 그동안 쌓여 있었던 게 있던 것 같더라고요. 결핍은 이제 누구한테나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는 좀 커야 되는 것 같아요, 결핍이. 속으로 야,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보자 라고 하는 그런 각오가 될 정도의 결핍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안 하고 있을 뿐이지 하면은 된다, 내가 하면은 된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적부터.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보통 자기 자녀나 혹은 선생님들이 학생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하면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보통 이제 부모님이나 학부모가 더 나가서 해라,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해라, 뭐 이 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그 감각, 내가 나중에 할 거고 무언가를 할 거고 때가 되면 할 거고 기회가 되면 할 거고, 그러면 난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한다 라고 하는 게 좀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면접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편적인 그냥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학생은 충실하다, 열심히 한다, 우리 학교에서 잘하겠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학교의 특색에 맞는 어떤 대비 방법이 있고요. 제가 데뷔할 당시는 두 가지 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인간이라면 이렇게 말하면 좋아하겠지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 교수님 누가 들어올지 대충 알았어요. 제가 이제 어학연수를 캐나다 밴쿠버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친구를 길거리에서 만난 거예요. 고등학교 동창을. 한 6년 만에 처음으로 만난 게 밴쿠버 길거리인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여자친구가 제가 가고 싶었던 게 이제 고려대, 그 여친의 친구가 영문과, 저는 이제 영문과로 가니까 제가 부탁을 해서 모든 교수님들의 학업 계획서를 다 받았고요. 그 전해와 전해에 어떤 교수님이 들어오는지 봤더니 대략적으로 이제 짬이 높은, 그러니까 이제 고분들보다는 한 중간 정도에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분을 특정을 했고 그분의 2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고 한 명은 영어학, 한 명은 영문학인데 보통 이제 영문과 전할 때 영문학을 얘기하거든요. 한 분이 영어학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얘기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싶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고, 보통 편입인데 편입 면접할 때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준비 안 해요. 근데 저는 8개월을 준비했죠. 왜냐면 영어 점수는 좀 되는 상황이라 이제 면접이 10%인데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면접 빵점 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엄청난 거죠. 0점과 10점의 차이가 엄청난 거니까 이거는 변별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나누고 있어요. 하나는 대학에 합격시키자, 또 하나는 그 이후에 세상이 있다. 근데 저희가 운영을 할 때는 대학에 합격시키자가 우선입니다. 그게 안 되면 이 업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합격시키는 방향으로 무언가를 하고요. 기회가 된다면 그 학생을 맞는 선생님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제가 이제 학생한테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학생들이 사실은 저의 과거 모습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겉으로는 표현하진 않지만 속으로 뭔가 생각을 하고 고민도 있고 꿈도 있고 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알고 어떻게 해야 잘 될지도 저희는 알고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선생님 명단이 다 올라간 건 아니지만 등록할 때 선생님의 프로필을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보통 이제 믿음을 가지시는데 걱정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워낙에 뭐 면접이든 생기부는 목전에 닿은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계속 이제 질문들을 하세요. 뭐 선생님이 어떠신지, 우리 아이와 어떻게 잘 맞을지, 뭐 경력이 어떤 정도인지를 계속 이제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진한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학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배정이 되는, 저절로 되는 구조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는 다 확인이 되고 나서 오케이가 되시고 나서 이제 하게 되거든요. 중간에 소통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저랑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 선생님들을 잘 알고 있죠. 이건 뭐 인공지능에 맡기거나 다른 분들에게 맡기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이고, 그래서 제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한테 맞는 선생님이어야 하고, 그러면 제가 선생님 파악을 해야 되고 선생님과 소통을 오래 해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은 학생과 소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게 그게 이제 맞아요. 그래야지만 요즘은 더더욱이 입시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게 맞는데 사실은 그 내부적인 어려움은 좀 크죠. 일단 너무 힘든 시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전달하고 싶고요. 이게 잘 될 때는 제가 굳이 여기서 더 덧붙일 말이 없죠. 학생이 잘하고 있고 부모님도 만족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주제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학생이 앞으로 잘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당장 입시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입시에서도 잘 될 수 있고 입시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나중에 잘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상호간에 좀 선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단 이게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고 다 좋으신 분들이시지만 특히 면접은 목전에 있어요. 급하십니다. 어느 정도냐면 축구로 비유하면 승부차기에 있는 거예요. 다 끝나고 승부차기 남은 거예요. 살떨리죠. 저도 이제 한 분 한 분 배정할 때마다 신신당부를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시간부터 선생님과 잘 맞는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쉬운 게 아닙니다. 게다가 면접은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생기부 컨설팅이나 이런 것도 학생 학부모님들이 많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이 안 되는 거죠.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설명, 저 설명, 이 설명, 저 설명 드리면서 우린 이렇게 한다라고 잡아나가는 과정이 매우 필요하고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급하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사실은 힘들었었을 때는 저희가 너무 잘한 거예요. 선생님 정말 대처 잘했다 라고 제가 리포팅을 받거든요. 이거 대처 잘하셨다. 그런데 학생 측에서 오해를 하시고 역정을 내실 때 좀 많이 힘들죠. 그 보람이 큰 만큼 우리가 이 학생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정도 되면 합격이 가능해 였는데 갑자기 그게 거꾸로 훅 내려가는 순간 그 좋았었던 게 완전 바뀌면서, 근데 그게 면접 기간 굉장히 짧아요.
짧으니까 제가 하루에 막 14시간씩 이렇게 일하면서 통화도 하루에 막 수백 통씩 하는데 예, 그게 이제 하루에 한 두세 개씩 만약에 있으면 그러면 이제 약간 나가 떨어지죠. 그래서 그 시즌 중에 저는 심리 상담을 받습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크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